자, 비트코인 분석에 앞서서 큰 흐름상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나스닥이 약간 선행을 해요. 나스닥이 선행을 하고 비트코인이 후행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까지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으로 뭐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이 전체적인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현재 나스닥을 따라가는 경우가 과거에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도 비트코인은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은 하락 중에 있는 디커플링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조금 더 조정이 크게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커플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써놨죠. 나스닥의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했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7월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죠. 비트코인 차트도 보시게 되면 나스닥을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7월부터 하락을 했고, 현재 나스닥이 일봉상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현재 나스닥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좀 디커플링 상황에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상으로는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 나스닥의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자, 일봉상 물론 여기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지만, 일봉상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저점이 나온 뒤에 여기서, 자, 차트를 저런 식으로 작도를 하시게 해서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저점이 나온 후에 상승을 하고 세 번째 지지구에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스닥은 일봉상 이 추세선이 가장 힘을 받는 추세선이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작도해서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었죠. 여기서 바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지를 받고 되게 빠른 속도로, 이 저항권이 상당히 강했던 저항구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원웨이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돌파할 때 돌파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정을 맞고 나서 이 추세선을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파한 후에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닥에서 많이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추세선을 돌파를 했죠.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힘으로 그대로 돌파를 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저렇게 강했던 저항 라인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될 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파한 후에, 어느 정도 돌파한 후에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상승해야 추가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상승할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돌파한 후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상승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되돌림 지지를 확인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되돌림 지지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 N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스닥은 7월부터 하락 추세가 유지했고, 현재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나스닥은 조금 더 빠져야 돼, 실질적으로. 차트상 보시게 되면. 그리고 현재 7월부터 고점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일단 한 개가 형성이 되겠죠. 추세선이 저런 식으로 한 개가 형성이 된 후에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의 추세선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어쨌거나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뭐 녹색 선상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진 거 대비, 7월경부터 빠진 건 대비, 뭐 7월부터 이 정도로 빠졌죠.
7월부터 빠진 거 대비 아마 한 폭 정도가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더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비트코인이 현재 물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도 현재는 추가적인 뭐 지금 전쟁 이슈도 있죠. 뭐 이스라엘이 전쟁 이슈도 있는데 일단은 증시 같은 경우 전쟁 이슈가 나오면 빠지게 됐어요. 자, 저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현재 높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에는 나스닥과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는 나스닥이 약간 선행을 하고 비트코인이 후행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나스닥은 양지지 구간, 대략적으로 뭐 나스닥 수치로 여기가 교차점이죠. 이 구간의 지지가 상당히 강하겠죠. 왜냐면 지지가 노란색 지지도 있지만 녹색 지지, 양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확실히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13,000에서 한 13,400 정도, 뭐 이 구간의 지지를 받아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고, 나스닥이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현재 상승 중에 있지만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 설명으로 넘어가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 먼저 지우고, 자, 물론 비트코인은 현재 뭐 추세로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뭐 현재 큰 추세보다는 일단 지지선, 저항선으로 일단은 분석을 해 볼 건데, 자, 비트코인은 현재 지금 미리 써놨는데 좀 길어질까봐, 자, 보시게 되면은 중요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뭐 20주선이 강할 수도 있고, 중요 이평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60주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 이 중요 이평선으로 작용했던 이평들이 있어요. 그 이평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냐, 아니면 그 이평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하락 추세냐를 결정지었던 중요 이동평균선들이 있죠.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예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차트니까 뭐 대략적으로 3년 정도의 한 2년 5개월 정도? 아니다. 3년 5개월 정도의 주봉, 전체적인 주봉 차트인데, 자, 차트를 설정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일단 60주선. 자, 60주선을 넣어놓고, 자,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왜 60주선이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냐?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60주선이 돌파가 됐죠. 60주선이 돌파가 된 후에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 1차적인 상승 추세죠. 2022년도 2월달경에 1차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고, 1차 고점을 찍고 빠른 속도로 조정 파동이 나왔지만 이 60주선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60주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60주선에 확실히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1차 상승 파동을 살짝 넘기는 2차 상승파가 나왔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1차 상승 후에 하락하는 하락 속도로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1차 상승 후에 하락했던 거랑 틀린 점은 이 하락을 하면서 이 60주선 2차 상승을 이끌어냈던 60주선이 무너졌다는 거죠. 60주선이 무너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지선이 이탈되고 나서 조금 더 하락을 하다가, 이런 중요했던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게 되면 강한 상승을 유지하지만 이 지지에서 이탈되는 순간 바로 이제 저항을 받기겠죠. 저항을 받기고 나서 되돌림 저항을 확인을 하게 되면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60주선 무너지고 나서 이탈 후에 되돌림 저항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폭락이 나왔다는 거죠. 추가적인 폭락이 나왔고,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바닥에 횡보를 하다가 1월경부터 나스닥이 선행을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비트코인 또한 1월경부터 나스닥을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았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았으면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돌파를 한 후에 1차 상승이 나왔고 뒤에 빠른 속도로 지지를 60주선을 지지를 확인을 하고 2차 상승이 나왔지만 2차 상승 뒤에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면서 60주선이 이탈되면서 바로 강했던 지지에서 저항을 확인하고 나와서 2차 폭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횡보를 하고 나서 1월경부터 나스닥과 커플링으로 상승을 유지했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꺾일 것 같았으면 이 60주선 저항에서 이런 식으로 꺾였어야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60주선 추세의 시세가 바뀌었던 60주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졌어야 맞겠지만 나스닥이 7월까지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함으로써 비트코인이 강력한 60주선의 저항 구간을 이때죠. 2023년도 3월 이때 주에 강력한 수급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시켰다는 거죠. 돌파를 시켰고 현재 저항선 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했던 저항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똑같아요. 이거는 개념 보시면 돼요. 저런 강했던 저항선 같은 경우는 돌파한 후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상승하게 되면 지금 나스닥과 같이 되돌림 지지를 확인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도 강력한 60주선의 저항을 수급과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상승을 했지만 이 돌파한 후에 지금 지지를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뭐 근처까지는 가긴 했죠. 이 근처까지는 가긴 했는데 지금 60주선의 지지를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조정을 주면서 이 60주선에 따라 붙겠죠.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본격적인 다시 한번 2차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디커플링 움직이니까 이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통상 이동평균선은 배수로 움직여요. 배수 설정을 하는데 통상 이동평균선은 배수로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하는데 자 60주선의 배수는 120주선이에요. 60주선의 배수는 120주선이라는 거죠. 지금 60주선의 상위 이동평균선은 120주선인데 자 120주선을 설정을 해서 현재 보시게 되면 자 120주선이 위로 얼마 안 남았어요. 보시게 되면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60주선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상위 이동평균선이 지금 120주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전고점 직전에 지금 120주선의 상위 이동평균선인 60주선의 상위 이동평균선인 120주선 저항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60주선보다 120주선 저항이 더 강하겠죠.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60주선의 저항도 상당히 강했어요. 자, 2차 상승을 이끌어내고 60주선의 지지를 받고 2차 상승을 이끌어내고 이 60주선이 무너지니까 저항을 맞고 그대로 밑으로 2차 폭락을 했죠.
2차 폭락을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잠깐 지웠다고 보게 되면 자, 그 60주선의 저항보다 120주선의 저항이 더 강한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120주선이 이탈이 됐죠. 120주선이 이탈이 되고 여기서 120주선이 이탈이 된 뒤에 60주선 같은 경우는 이탈된 뒤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저항을 확인하고 2차 폭락이 나왔죠.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건데 지금 비트코인은 120주선을 이탈하고 나서 지금 한 번도 저항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처음 닿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은 한 번 닿을 때 가장 강해요. 뭐 두세 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항대를 이탈한 후에 저항을 확인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한 번을 확인하게 되면 두 번째 닿을 때는 저항대가 이미 앞전에 한 번 저항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항대는 자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좀 약해져요. 뭐 저런 식으로 한번 건드리고 나서 두 번째 도전이 되면 120주선이 무너지고 나서 되돌린 저항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하락이 나왔다가 두 번째 도전하는 거면 앞전에 한 번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은 120주선이 한 번 무너지고 난 뒤에 지금 처음 도전이라는 거죠. 처음 도전이기 때문에 또한 앞전에 전고 두 개 저항이 있다는 거죠. 저항이 어떻게 지금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저항대가 이 세 개가 지금 붙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횡상으로 움직이는 횡 1저항, 횡 2저항 위에서 지금 120주선 3저항이 지금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들 것 같고 현재 나스닥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 돌파 후에 저런 식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현재는 단기적으로 나스닥과 디커플링으로 움직이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커플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1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고 7월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1월경부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고 7월경부터 지금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됐는데 현재 뭐 단기적인 뭐 하루 이틀 일주일까지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과거에도 보셨다시피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는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상당히 강했다. 또한 아직 60주선 돌파한 후에 아직 한 번의 지지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으로는 60주선이 강한 지지 라인이고 위로는 지금 120주선 저항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뭐 지금 상승 추세는 맞긴 맞아요. 뭐 큰 흐름상 상승 추세 있긴 맞는데 일단은 조정 파동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저항이라고 해서 돌파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만약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60주선을 120주선 이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위로는 120주선 저항, 밑으로는 60주선 지지. 그러니까 너무나 강한 지지도 밑에 버티고 있지만 너무나 강한 저항도 위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해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평균선 이 120주선하고 60주선은 워낙 그 이동평균선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뭐 일봉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지 않아요. 전체적인 루틴으로 완만하게 움직이죠. 뭐 60주선은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따라 붙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 붙고 120주선은 지금 약간 지금 올라가 있긴 한데 120주선이 이 주가가 많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60주선도 이런 식으로 원만하게 거의 일직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지금 위로 120주선 저항이 버티고 있다는 거죠. 120주 저항을 먼저 받는다면 밑으로
60주선의 지지를 확인하러 내려오고 다시 60주선 지지를 받고 120주선의 저항을 확인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60주선하고 120주선 어떻게 보면 대박스권이죠. 대이동평균선의 박스권. 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뭐 한두 번의 파동.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도 말씀드렸다시피 60주선 무너지는 순간 나락이에요. 실질적으로 밑으로 60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바로 앞전에 보셨다시피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120선 돌파가 되는 순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긴 한데, 지금 한 번도 밑으로 지지대나 저항대를 건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120주선하고 60주선, 120주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대박스권이 움직이지 않을까. 한두 번 정도? 왜냐면 이게 뭐 한 번에 이탈이나 한 번에 돌파되기는 힘들 거라 보고, 한 두세 번 정도 두드려 준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일단 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시세가 장기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줄어들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줄어들게 되면 뭐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나오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자금이 알트코인 시장 쪽으로 움직이면서 뭐 알트코인의 전체적인 로테이션 순환 펌핑 이게 나올 가능성. 뭐 현재 뭐 김치 코인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그전에 BTC 마켓 코인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면서 도미넌스가 마찬가지로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에 있던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이동이 되면서 전체적인 펌핑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밑으로 60주선, 물론 현재 60선이 강력했던 60주선 돌파가 된 뒤에 상위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 맞지만 이 120주선의 60주선의 배수 이동 평균선이죠. 60주선의 저항을 맞고 앞전에 과거에서 보시게 되면 60주선이 돌파가 되고 1차 상승 지지를 받고 2차 상승, 60주선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탈이 되고 나서 바로 60주선의 저항을 맞고 2차 폭락이 나왔죠. 60주선의 저항보다는 120주선의 저항이 더 강한데, 자 120주선이 이탈이 되고 나서 현재 한 번에 저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처음 도전이라는 거죠. 처음 도전하는 시점에서 60주선의 저항보다는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 만 60선 저항을 맞는 시점에 나스닥이 비트코인보다 약간 선행으로 움직이는 나스닥이 조정이 들어가기 현재 시점에서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이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더 상승을 해서 60선 저항을 확인하고 나서 120주선 저항을 확인하고 나서 60주선의 지지를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120주선 저항을 맞고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뭐 비트코인 또한 60선 지지를 확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밑에의 60주선의 저항도 강하지만 60주선의 지지도 강하지만 위에 120주선의 저항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60주선과 120주선 이동평균선의 박스권을 가져서 시세가 변동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변동폭이 줄어들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이 되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의 로테이션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결정을 하겠죠. 돌파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 120주선이 돌파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60주선이 무너지고 나면서 본격적인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될 거냐. 결정짓는 중요한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 결정적인 중요한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일단 위아래로 갇히면서 상황을 보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보다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매수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자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기 현 시점 현재 가격에서 상승할 수 있는 진폭보다는 현 시점에서 하락할 수 있는 진폭이 크다. 단기 트레이딩은 현재 매수보다는 매도 방향으로 받아내는 게 맞다. 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그런 식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다음 분석은 뭐 추가적으로 뭐 시세 움직이 크게 움직이게 되면 뭐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 들어서는 약간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천천히 주말이고 하니까 뭐 천천히 대응을 해서 일단은 뭐 보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